바로 지난 1월 15일이었죠. 한국 AI 시장에 정말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절대 강자라고 믿었던 한 기업이 하루아침에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냥 탈락해버렸어요. 이게 그냥 기술 뉴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 그리고 시장의 판도 자체를 완전히 뒤바꿀 우리 투자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거대한 사건의 서막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야 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1월 15일에 모든 투자자들이 충격에 빠져서 던졌던 바로 그 질문.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서브레인 AI 대장주로 네이버를 믿고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가가 뚝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당황스러우셨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야 우리가 다음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겠죠? 이 모든 사태를 설명하는 딱 한 장의 그림입니다. 바로 성능과 주권의 대결이었어요. 지금까지는 AI가 얼마나 똑똑한가, 즉 성능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제 정부의 우선순위가 바뀌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는 누가 이 기술의 주인인가가 훨씬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이 시장의 판을 뒤흔든 새로운 게임의 법칙, 바로 소보린 AI가 대체 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를 보시면 소보린 AI 개념이 아주 명확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근데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화웨이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AI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나 기업의 기술에 의존하는 순간 우리의 소중한 데이터와 기술 주권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바로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소버린 AI라는 건 아주 간단히 말해서요. 우리 데이터로 우리 문화에 딱 맞게 우리 손으로 직접 AI를 만들고 통제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뭐랄까 디지털 시대의 기술 독립선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이버가 발목을 잡힌 게 바로 이 지점입니다. AI의 눈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 비전 인코더를 개발할 때 중국 알리바바의 오픈소스, 그러니까 공개된 기술을 일부 가져다 쓴 거죠. 물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선택이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소버린 AI라는 엄격한 잣대로 보면 이건 치명적인 결함이었습니다. 우리 기술 안에 다른 나라, 특히 잠재적인 경쟁국의 코드가 단 한 줄이라도 섞이는 순간 데이터 주권이나 안보를 100% 장담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번 탈락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패의 원인은 충분히 알았으니 분위기를 바꿔서 성공한 기업들, 즉 이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새로운 주인공들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1차 평가 최종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LG AI 연구원이 압도적인 점수로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뒤를 이어서 SK텔레콤, 그리고 모두를 놀라게 한 스타트업 업스테이지가 생존했습니다. 이 순위표가 바로 지금 한국 AI 시장의 새로운 지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승자, LG입니다. LG는 특히 산업 현장에서 AI를 어떻게 돈 버는 데 쓸 것인가에 대해 가장 확실한 답을 내놓은 곳이죠. LG가 1등을 한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거의 모든 걸 자체 기술로, 맨 땅에서부터 개발한 독자성, 그리고 이미 숫자로 증명된 실용성이죠. LG의 엑사원은 그냥 말 잘하는 AI가 아니에요. 전문 논문이랑 특허를 2억 5천만 건이나 학습한 말 그대로 산업 전문가 AI입니다. 그러니까 LG전자 공장 생산효율을 15%나 끌어올리는 실제 도리 되는 결과를 만들어낸 거죠. 바로 이 검증된 실력이 앞으로 LG CNS가 수조 원대 공공 금융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이 숫자가 시장의 평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과 발표 당일에 LG CNS 주가가 장중에 무려 17%나 폭등했어요. 시장이 소버린 AI의 최대 수혜주는 바로 여기다 라고 도장을 찍어준 셈이죠. 자, 두 번째 생존자는 SK텔레콤입니다. SKT는 통신사가 가진 그 막강한 자산을 AI 경쟁력으로 아주 성공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SK텔레콤의 가장 큰 무기는 뭐니 해도 데이터와 인프라입니다. AI의 석유라고 불리는 데이터를 수천만 가입자로부터 매일같이 얻고 있고요. AI를 돌릴 엔진인 GPU랑 데이터 센터에 이미 막대한 투자를 해놨죠. LG가 산업 현장, 즉 B2B 시장을 노린다면 SKT는 ADAS 서비스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닿을 수 있는 B2C 시장에서 강점을 가집니다. 이건 다른 기업들이 절대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통신사만이 가진 강력한 해자,
즉 성벽 같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생존자, 모두를 정말 깜짝 놀라게 한 다크 호스, 업스테이지입니다. 쟁쟁한 대기업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순수 AI 스타트업이죠. 업스테이지의 힘은 바로 선택과 집중, 그리고 효율성에서 나옵니다. 특히 기업에서 당장 돈 내고 쓰고 싶어하는 문서 처리 AI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의 솔라 모델은 엄청나게 큰 모델보다 훨씬 작고 가벼우면서도 성능은 거의 비슷한 가성비 급한항으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비싼 GPU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한테는 최고의 선택지인 셈이죠. 작지만 아주 매운 고추처럼 기술력 하나로 거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겁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새로운 판에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3가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부터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성향에 맞춰서 이 3가지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높은 수익을 위해 높은 위험을 감수할지, 안정적인 분산을 원할지, 아니면 미래의 건물을 미리 선점할지 말이죠. 첫 번째는 직접 주식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가장 공격적인 투자자시라면 소버린 AI의 최대 수혜주인 LG CNS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장 잠재력은 가장 크지만 그만큼 주가 변동성도 크다는 점은 감수해야 하고요. 반면에 안정성과 배당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투자자라면 SK텔레콤이 아주 좋은 대안입니다. 통신주 특유의 안정성에 AI라는 성장 스토리가 더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비상장 다크호스인 업스테이지에 미리 투자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분을 보유한 SK네트워크스를 통해서 IPO 대박의 가능성에 간접적으로 베팅하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ETF를 통한 분산 투자입니다. 어떤 종목 하나를 고르기가 좀 부담스럽다면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경고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현재 이 ETF는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번에 탈락한 네이버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앞으로 리밸런싱을 통해서 생존 기업 비중이 조정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네이버 주가가 흔들릴 때 ETF 전체 수익률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이건 반드시 알고 투자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의 핵심 숫자입니다. 3조 원. 소버린 AI 국가대표로 선정된 이후에 시장에서 내다보는 업스테이지의 상장 시 기업 가치입니다. 이 다크호스의 IPO는 2026년 AI 시장의 가장 큰 이벤트 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합니다. 공모주 청약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선제적인 전략이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이벤트들이 이 기업들의 주가를 움직일지 그 미래의 로드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라면 이 타임라인은 달력에 꼭 표시해 두셔야 합니다. 2020년 상반기 지금 살아남은 세 기업 중에 한 곳이 추가로 탈락하는 2차 평가가 있어요. 이때 또 한 번 주가가 크게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업스테이지 IPO라는 정말 큰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이 흐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단 2기업만이 살아남아서 정부의 이 막대한 지원을 독차지하게 될 겁니다. 네이버라는 거인이 빠진 사실상 무혈입성이 시장에서 이 새로운 왕자에 오른 기업들의 성장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